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조 전문가입니다. 자, 목요일 저녁 오늘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좀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면은 최대한 따뜻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던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 좀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의 그 많은 질문과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사실 이렇게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좀 갑작스러운 급락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저희에게 여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오늘 종목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리 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 또 한번 말씀 다시 해주셔야죠. 뭐 오늘 사실 어제 미증시가 빠져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사실 말씀드릴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어저께 공시로는 안 한다, 공시는 아니지만 뉴스로는 안 한다, 상관없다 했는데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네. 요즘에 이게 메이저 수급들이 미리 알았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오르는 물론 오를 수 있겠지만 FDA 실사한다라고 해서 저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했는데 맞아요. 삼성물산까지 같이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르면서 물산이 같이 올랐는데 이제 좀 약간 눈치를 빠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한번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공시가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사실 오늘 이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적 분할이랑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물적 분할은 만약에 분할한 회사의 지분을 모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랬죠. 그래서 LG화학이 처음에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적 분할은 대표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2차전지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2차전지 배터리 셀업체 사업을 떼내고 그 지분을 다 LG화학이 가져가는 구조였으니까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보통 악재로 불려지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은 이제 삼성 에픽스 홀딩스라고 해서 떼내는 건데 거기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떼낸다.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홀딩스라는 신설 회사를 만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쪽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를 메인으로 하겠다. 지금 그게 골자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어디로 가냐? 맞습니다. 에픽스 홀딩스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에피스는 상장을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래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을 분할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 사업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스마트폰 사업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분할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할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동안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CDMO 관련돼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CDMO 사업을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CDMO가 돈이 더 잘 되는데 만약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랑 우리 거 CDMO 좀 해줘 이렇게 말하기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D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D램 고객사한테 야 우리 거 파운드리 TSMC 말고 우리 거 써줘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쪽을 분할시켜가지고 조금 더 잘 해보겠다 이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삼성물산이랑 지분 구조를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삼성물산이 사실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물산생명 카드가 핵심이에요. 삼성그룹 지배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저는 계획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내일 공교롭게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여기는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ADC 관련된 사업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단기 차익 매물이 사실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하면서 아마 인적 분할하면서 액면 분할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 가격을 지금 한 주에 100만 원대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고,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 나올 때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인투셀이라는 기업은 좀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거의 삼성 쪽 완전히 공부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투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내일 인투셀을 좀 이제 할 생각인데, 사실 리가켄 바이오 공동 대표 쪽에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를 같이 창업을 했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내일 상장을 하는데 좀 사실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직까지 ADC 관련해서는 나온 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2027년 뭐 흑자 전환, 기술 이전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것 같아서 저는 내일 한번 인투셀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사실 진짜 재미없었죠. 예전에 뭐 코로나 시절에 그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좀 애매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서는 그것들만 제외하고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가 바뀌거나 뭐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신규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저는 되게 좋은 그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달마 글로벌인 달바 그렇죠. 달마는 아니죠. 달바 글로벌 그 종목도 저는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싸게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 그래서 내일은 달바 그리고 인투셀 이 두 종목으로만 시장 대응을 해도 좀 바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조 부분양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계절님께서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 4,812원 10%입니다. 4년 동안 갖고 있어요. 지금 추매하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진단 꼭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4년이면은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4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때거든요. 이때 사실 위즈윅 스튜디오는 과거에 메타버스, 그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갈 때 같이 갔었던,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테마로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21년도 고점이 13,15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76원이면요. 이 거의 뭐 10배 빠진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매수가도 사실 4,812원이면요. 지금 여기서 4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지금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6월 달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될 예정에 있는데 역시나 위즈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VFX 시각효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보물섬이라던가 신병3 이런 것들이 지금 위즈엑 스튜디오가 참여를 했는데 그 드라마들이 괜찮게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과거에 갔을 때는 정말 뭐 사실 회사의 재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약간 기대감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뭐 밸류 자체가 사실 그때는 너무나 고평가되었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좀 흥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들이 뭐 콘텐츠라던가 웹툰 이런 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뭐 지원에 대한 정책, 정부 정책이 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즈엑 스튜디오는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좀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이정재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관련해서 거기 뭐 회사 뭐 병합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좀 구설수에도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은 지금 콘텐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VFX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고 자발적인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200원대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10%를 더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아마 2,400원 정도 2,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비중을 20% 정도 늘리신 다음에 평단가 오면은 무조건 다 팔고 나오세요. 네, 그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한번 시세 줄 때 안 나오면은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등을 좀 하긴 하지만 거의 뭐 탈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빼버리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징어 게임 시즌 3 그리고 대선 끝나고 어떠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좀 튀어오른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셨던 물량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량들을 다 올라왔을 때 덜어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화이트 하이드 레인저님께서 대한항공 31,500원 7%입니다. 오랜 기간 들고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항공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겠죠. 지금 환율 자체도 최근에 1,470원, 1,500원을 앞두고 있다가 지금 한 100원 정도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IB들의 전망을 보면 한 1,300원까지 지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요. 지금 제가 여기 그 시청자님의 단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가 하락했냐면 한 30,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좀 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내 형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추가로 매수하셔도 저는 어차피 4년 기다렸는데 한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 한 26,000원대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한 7% 정도 매수하셨으니까 8% 정도 추가하셔서 15% 정도, 한 20% 정도까지 좀 늘려서 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연기금 상호펀드 일단 수급 자체 양매수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환율 효과 되게 좋고요. 그리고 향후 여행객이나 이런 것 부분들도 뭐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시너지 부분도 이제 향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거는 딱 굉장히 좀 정직한 차트 플레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2만 원 초반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한 2만 한 1,500원 뭐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 2만 7,000원 이 구간에서 매도. 그러니까 이 플레이만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은 지금 32,5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까지 가려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한 40%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롤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좀 시간이 한 6개월, 5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잘 버티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엑시트 혹은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이거는 좀 매매만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차트의 저항대 구간에서만 잘 매매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이 구간만 잘 제가 지금 방송에서 체크해 드렸던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만 잘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10억 돼지님께서 대원전선 매수가 3,245원, 비중 10%입니다. 가지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전선 관련주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을 후보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선 관련주 중에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LS 그룹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가온전선은 더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은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선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지금 가온전선이 간 것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속주자들의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용, 전기차용 전선 시장을 좀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부각을 좀 덜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동차 쪽, 특히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쪽들이 좀 살아나줘야 왜냐면 지금 전선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전기선, 뭐 사실 변압기라던가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기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 주가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쪽의 어떤 업황에 대한 회복 특히나 전기차 쪽의 회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가온전선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대원전선이라던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언제 후발주자들이 랠리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랠리가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200원대에서 작년에 한번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9일 날 이때도 2,3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 놓고 올리는 거라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업을 봤을 때도 지금 전기선에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젠스랑 CEO도 대만 가서 뭐 AI 산업은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인프라 사업이다 뭐 이렇게 엄청난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HVDC 동해안에서 경기도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서해안 쪽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전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좋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건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보내주려면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게 전선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력계기 전선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온전선만큼 못 올라간 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245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신기하게 그 3,200원대만 가면은 자꾸 윗꼬리를 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간 피레침 달리면은 이거 여기서 힘이 빠져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에 쌓여있던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이거는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은 좀 홀딩 하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 비중 확대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다른 종목이라던가 다른 섹터에서 좀 시장보다 힘 있는 섹터 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굳이 여기에 비중 확대를 해서 더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큼 그냥 들고 가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고, 저는 분명히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3,25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한 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수익을 더 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라님이죠.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7만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몇 번째 계속 나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3,900억 규모 유상증자 시장가 대비 할증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에코프로머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적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구나라고 해서 반짝 올랐다가, 사실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좀 하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한 이후에 뭐 캐즘 그 상황이라서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흑자까지 지금 뭐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게 지금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는 올해 2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는 인도네시아 뭐 재련 공장이나 그쪽을 가동하면서 연내 흑자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 수요 회복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7만 원이 딱 요
지금 가격대잖아요. 근데 제가 요 차트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지금 최근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조선주 움직이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차트를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만 반대로 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만한 그러한 차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일단은 지금은 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더 내가 뭘 산다. 그래서 지금 뭐 단가를 계속 낮춘다라는 것보다는 바닥에 대한 증거가 되는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확실하게 턴할 수 있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 혹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이 지금 현재 작년에 대규모 적자 그리고 올해 흑자가 정말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됐을 때 사실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가격 그 구간에서 해야 되지. 지금은 여기서 내가 단가를 낮춘다고 뭘 한다. 그거는 솔직히 돈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가 아예 그냥 지금 뭐 7만 원에서 4만 2천 원, 한 40%인데 그냥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냥 아예 손절 치고 나오시던가. 근데 지금 질문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든 이 종목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 뭐 이렇게 신저가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2분기 때 지금 1분기 때는 일단 조금 적자가 나왔어요. 그럼 2분기 때 좀 적자 폭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흑자가 된다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아직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내 계좌에서 어떤 손실을 더 줄이는 경우다. 그리고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방송을 계속 향후 진행한다면 그때 다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푸른 하늘님께서 덕산 네오록스 44,000원 5%입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하셨는데 저는 이 덕산 네오록스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5% 정도 시면은 좀 5% 정도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제 2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35,000원대 라인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는 종목군들이 여기서 안 멈추고 더 갑니다.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BHI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한번 눌렸다가 바닥권에서 돌파 나오는 종목, 물론 고점에서 눌렸다가 돌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하방 정지성을 확보한 다음에 힘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에 힘이 더 세지면서 더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5,000원 구간을 한 번 더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덕산 네오록스의 가격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모멘텀은 역시나 아이폰 폴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폴더블 폰이 지금 26년도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사실 애플의 지금 폴더블 폰을 공급하는 그 패널이라던가 이러한
접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국의 OLED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더 아직은 뛰어나지 않냐. 그리고 사실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폴더블 폰 관련된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아직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약간 패널 두께를 최소화하는 이거를 블랙 PDL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소비 전력 대비해서 막 효율성, 배터리 효율성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좀 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향 납품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뭐 이런 시장을 좀 보실 때 중국의 영향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치고 나갔지만 중국에서 더 잘해버리면 이게 사실 다 따라잡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원래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3원 개 배터리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LFP 배터리로 다 따라잡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세계 점유율 1위, 중국 배터리 세계 점유율 1위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중국에서 만드는 생산량이 많다 보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아직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계속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향에 대한 뭐 좋은 공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겠다 하시면은 35,000원 라인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드위원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67,595원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사실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이런 말들이 나왔죠. 허구한 날 빠지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상승할 때도 그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지난 4월 달인가요? 4월 14일 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거의 18%,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사업 그쪽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실망감 혹은 그 기간 동안이 어떤 결과가 나올 동안에 어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매출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이 가격대가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인다기보다는 하반기 때 휴머노이드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싸게 산다 아니면은 지금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요 구간 내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했던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대부분 종목이 빠졌으니까 질문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항상 높은 요 구간에서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만 그 하단 구간에서는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물타기 이런 것들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이 어떤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종목군이나 혹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저는 한 번은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간 내에서는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가 아마 4월 14일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이 나왔던 구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반등했던 요 구간에서는 저는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 47,000원에서 4만 요 사이에서는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추가로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든 뭐 다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테슬라나 그쪽에서 하는 로봇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67,590원이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요 쌀 때 좀 많이 모아서 상승할 때 저는 매도하는, 그래서 한 5만 원대 중반까지만 단가 낮춰주시면 저는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46,000원에서 지금 42,000원 이 사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저는 분할 매수는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요 구간 5만 원대 중반에서 내가 일단은 뭐 X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들바람님께서 아바코 매수가 16,670원 10% 3월에 샀어요. 제가 사고 나니 계속 내려가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종목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사업을 좀 잘 해서 돈을 잘 벌면은 그래도 주가가 지금 가냐 마냐 하는 판인데, 여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테마가 엮인 게 너무 많아요. 2차 전지도 묻어 있고 유리기판도 묻어 있고 MLCC도 묻어 있고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OLED 관련된 사업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더 못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빠져요 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때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실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내가 이 종목을 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바코라는 종목을 도대체 뭐 때문에 샀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장비 때문에 산 건지, 뭐 유리기판 때문에 산 건지, OLED 때문에 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떠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이 종목을 골랐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아바코는 저는 매도를 하시고 그 보셨던 그 섹터의 대장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바코라는 회사를 뭐 산 이유가 명확하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2차 전지향 매출이 회사의 매출의 5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힘을 못 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문의하신 산들바람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때문에 샀다 아니면 뭐 유리기판 때문에 샀다, 그 뭐 때문에 사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사신 거에 따라서 차라리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트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다트라는 곳에서 아바코라는 종목에 대해 나온 건데 보시면 사업 내용을 잘 볼게요. 2차 전지용 자동화 시스템. 딱 봐도 이게 메인인 것 같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태양전지 제조장비, MLCC 제조장비. 제가 말했던 뭐 이것저것 다 붙어 있어요. 뭐 태양전지용, 뭐 2차 전지용.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매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회사의 50%가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럼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 회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OLED 관련 매출은 11%입니다, 매출에.
그리고 기타 장비가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를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이 회사 2차전지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메이저 수급들도 아니 여기 2차전지잖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물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가가 힘을 못 내는 이유는 아마 이 동사에 앞으로가 만약에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도 과연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회복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요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종목에 좀 더 투자를 시간을 두리고 더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섹터를 공략하려고 해서 이 종목을 샀다면 그쪽 섹터의 대장격인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차라리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샬롬님께서 PSK 홀딩스 37,200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PSK 홀딩스. 자, 반도체 업종이죠.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대비 보면은 PER이 한 8배 딱 그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딱 좋은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뭐 전선전력 아니면 조선 아니면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사고 싶지 사실 반도체 쪽에 손이 나가는 편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이게 차트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다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구간이 적절한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해도 되죠. 다만 시청자분이 항상 질문하실 때는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를 아마 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꼭 바로 올라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저는 추가적인 매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계속해서 이런 형식의 지금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타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구간에서는 안 사세요. 예. 그냥 과감하게 왜냐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일단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적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안 좋을 뿐이고 일단 실적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좀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가격대는 한 29,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확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그 가격대가 항상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구간에서 계속 분할로만 25,000원대까지 내가 빠질 때마다 만약에 내가 10% 산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2%씩 그렇죠? 빠질 때마다 또 양봉에는 사지 말고 또 양봉 모이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덥석 사요. 그러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격 자리에 그렇죠? 이 자리에만 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세요. 그렇죠? 제가 딱 정해 드리잖아요. 25,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 모아 가셔서 그리고 나서 한 3만 원 초반대에서 엑스트 하고 싶으면 엑스트 하시고 아니면 추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4만 원까지 다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그렇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PSK 홀딩스 사서 저는 하반기 쪽, 반도체 쪽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PSK 홀딩스 반도체 바닥에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누군지는 모르겠고 유니셈 1,200원. 아, 전화 연결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유니셈인데 1,200원에 하면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많이 더 배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일단 이거 혹시 어떠한 이유로 좀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가 옛날에 사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놓은 거예요. 아, 네, 시청자님 일단은 다음부터는 누가 좋다고 하면은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이제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스크러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떠오르는 게 액심냉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 온도를 낮춰주는 칠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유니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CXL과 관련된 테마주로 엮이면서 과거에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아마 지금 그때 과거에 21년도에 16,000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2,000원까지 갔을 때 이때 부근에서 좀 사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사실 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CXL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살아나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액심냉각이랑도 좀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스크러버랑 칠러랑 이런 장비들이 과연 우리나라 장비들이 그런 뭐 해외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물론 하이닉스는 조금 힘을 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전반적으로 좀 힘이 약한 상황, 그리고 뭐 HBM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랑 대장격인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만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대 정도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동사가 어떠한 실적 모멘텀이 뛰어나고 실적이 막 좋고 이런 기업이었다면 저는 주가가 이 정도로는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어떤 테마라던가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못 가지 않나. 왜냐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뭐 CXL이던 어떤 스크러버 칠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올 때까지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면은 일단 7,500원에서 한 8,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더 빠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일단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는 못 팔더라도 8,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서 5%씩 분할로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좀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8,000원대를 단숨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밑까지 한번 견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비중 확대를 만약에 내가 현금 여유가 있어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7,000원 위로 완벽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조금 평단가를 낮추고 내가 더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거 아니면은 비중 확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왔을 때는 더 추가 매수를 하고. 네. 저 주식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도 이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 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계속 했는데 주가가 더 빠져요.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내려가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유니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주가가 빠지는 추세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완벽하게 좀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무슨 말이냐면 4월 15일 날 저점이 5,200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5,800원이면 좀 고점이랑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전에는 저는 무리하게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고 주변에 아니 주식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거 사놓고 오랫동안 있어서 그렇지 주식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 더더욱 이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중소형주 사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다음에는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식을 잘 안 보시는 경우면 오히려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 이것뿐이 없는데 이걸 100%다 그냥 지금 사가지고 단가 낮춰서 나올까 싶어서 그래 생각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있거든요. 마시고요. 그럼 절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왜냐면 아, 그럼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냥 내둘까요? 차라리 그게 나으세요.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예, 차라리 일들이 삼성전자를 많으니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는 말씀이셔가지고. 자, 느티나무님께서 동구바이오제약 5,250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저는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피부과 처방 1위, 더마타손 기술력이랑 국내 뭐 연질 캡슐 생산량 2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사실 뭐 이거 보고 사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큐리언트 때문에 사시지 않았을까. 예전에 제가 큐리언트가 상장했을 때 제가 이 우선 심사권 요것 때문에 제가 장외에서 제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동구바이오 제약이 큐리언트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가장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5,250원이면 지금 현재가보다 물론 지금 수익권이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큐리언트가 그렇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리언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단행하셨다고 하면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7천 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는 게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 사실 오랫동안 저도 봐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5,250원 가격대 잘 사셨고 그리고 요 종목은 그냥 딱 7,000원대까지는 내가 보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한번 계속 한번 끌고 가 보세요. 저는 그 큐리언트 동구바이오 제약이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 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대까지 가져가시고 뭐 한 요 구간 이게 검은 선이 한 480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돌파가 나오는 지점인 6,000원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추매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7,000원 1차, 8,000원 요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 8,000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마당님께서 태광 18,040원 10% 월요일에 진입했는데 한번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약수익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을 듯한데요. 홀딩해야 하나 종목 교체를 해야 하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뭐 피팅 밸브 다들 좋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특히나 뭐 성광밴드, 태광 양대 산맥인데 이번에 태광이 성광밴드보다 더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좀 주가가 더 밀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성광밴드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냐와 그 다음에 태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느낌이 난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역시나 이런 피팅 밸브나 이런 쪽은 조선업 특히나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피팅 밸브 쪽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쾌광보다는 성광밴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피팅 밸브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가 보고 싶다 한다면 오히려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진중공업이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풍력이랑 같이 엮이면서 지금 조선주들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내가 조선 기자재를 보고 투자를 할 거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이 낫고요. 만약에 LNG를 보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최근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요즘에 얘기 쑥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피팅 밸브라던가 이런 쪽의 수요를 보고 여기를 나는 공략하고 싶다 하셔서 들어가신 거면 저는 태광보다는 오히려 성광밴드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손실 구간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태광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업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성광밴드랑 양대 좀 시장을 좀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2분기에는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성광밴드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선 기자재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LNG를 보냐, 뭘 보냐, 이런 보시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 기자재 쪽을 본다 그러면 차라리 세진중공업이라던가 오히려 만약에 본행제, LNG 쪽을 본다면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드캣님께서 SMG 엔터 28,800원 16% 적금 들어 생각하고 올 연말 적금 들어 생각하고 올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28,800원이면 네, 그래서 SMG 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 64,800원이니까 한 3배 정도 가까운 수익인데 저는 SAG 엔터 좀 사실 핫쇼핑인가요? 그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핫쇼핑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63억을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매출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는 지금 올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인 상황이었다가 200억이 한 번에 나와서 올해 20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에다가 오늘 최근에 시가총액이 5,700억이면 25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 있으실까요? 다른 거 그냥 마음 졸이면서 이거 언제 빠지나 그거 생각하느니 차라리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최근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 저는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좀 주식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딱 매수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죠. 그렇죠? 이렇게 딱 가는 바로 요 컵앤핸들에서 딱 맥점인 부분에서 매수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지금 200억인데 벌써 5,700억이란 말이에요. 25배. 저는 25배, 30배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해도 더 가면 더 갈 것 같아서 또 못 파세요. 그래서 더 빠질 때 파느니 차라리 지금 이 구간에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더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던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못 팔아요. 그래서 언제 파냐? 결국 이러한 구간에서 아니면 뭐 음봉 나와서 물론 2분기 실적이 살짝 꺾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더 가겠지만 만약에 조금 뭐 실적에 미스가 돼버리면 기존에 했던 그 밸류에이션이 어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크게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실적을 회복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저는 한 지금 2만 원대니까 6만 원, 한 3배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나오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말까지 뭐 굳이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연말 실적 좋은 거 앞으로 땡겨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다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실적이 좋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거에 대비해서 그것만 보고 가요. 근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3배 먹었는데 한 2배 먹고 한 배 먹고 그래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뭐 굳이 연말까지 보세요. 저는 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히든 섹터로 넘어가 볼 건데, 사실 뭐 제가 오늘 지금 리뷰 시간이긴 한데요. 제가 리뷰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거를 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3월 달에 좀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잊혀져 버린 약간 대왕고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뭐 LNG 가스라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터미널에 대한 밸류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을 더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저장과 관련된 그러한 뭐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뭐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봉이라던가 이렇게 보면요. 박스권 엄청난 큰 박스권에 지금 갇혀가지고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때 정말 23년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뭐 이 뒤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결국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얀마 가스전 참여 이력 등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스전이라던가 이런 천연 가스부터 시작해서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 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꺾일 때를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확실하게 올라와서 한 5만원 위로 좀 올라오면서 5만 5천원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요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지금 뭐 저도 감기가 걸렸지만 이게 뭐 제가 코로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근데 일단 감기가 좀 걸렸는데 지금 여름에 감기가 더 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진단키트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일단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나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법정 감염병 지정은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에 지금 이렇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니파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니파 바이러스는 약간 동남아 지역인데요. 지금 중국과 홍콩이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지금 제2의 팬데믹 공포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하필 저 이슈들 나올 때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어제 미증시 좀 하락이 있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또 증시가 또 약간 주춤주춤 하는 흐름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것 때문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다른 이슈로 지금 가는 거라서 일단 그거는 논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백신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저는 그보다도 진단키트 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왜냐면 지금 저렇게 니파 바이러스, 코로나, 어떠한 감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옛날에 트윈데믹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요,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어린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니까 더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게 자꾸 공포감으로 작용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미리 살 거고, 그 미리 사는 거에 있어서 과거에 코로나 때 정말 그 SD 바이오센서랑 시젠이랑 엄청난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진단키트 섹터를 잡아왔고요. 그 후보 종목은 6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SD 바이오센서, 수젠텍,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있는데요. 지금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그래도 시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 때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이번에 턴 어라운드 됐다. 그리고 그 턴 어라운드 된 배경은 시젠이 20년도, 21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코로나 제품군으로 다양화시켰습니다. 약간 이게 SD 바이오센서랑은 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 SD 바이오센서는 해외에다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 진단키트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SD 바이오센서는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 어디 나라 이렇게 막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한다면, 시젠은 오히려 비코로나 제품군들 인증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돈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CLIA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 환자를 검체 진단 검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젠은 저는 이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젠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딱 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넥스트 트레이드 왜곡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7일 날 저점이 21,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진단키트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실적 좋았던 부분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젠이 여기서 저는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정말 시즌 고점 보시면요, 기겁을 하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건데, 과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이 16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시즌 그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랐냐면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시즌이. 그래서 이게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정확하게 10배가 나왔던 그 종목이거든요. 10배가 그 이상.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세를 저는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 부근이 한 35,000원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 안착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최근에 지금 진단키트주는 흐름 좋으니까 한번 수익 내실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히든카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히든카드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누적 수익률 정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날 했었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97%, 그 다음에 3월 6일 농심은 18%, 4월 10일 현대일렉트릭은 27%, 그리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원리TNI 같은 경우는 20% 수익률이 나왔는데, 자, 한번 하나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솔루션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렸던 가격이 4만원이었는데 4750원까지 가격 주고 일단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오늘 빠졌던 게 뭐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조기 일몰 루머다 뭐다 뭐 많은데, 저는 뭐 그것들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요 구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딱 요 저항대 구간에서 지금 정확하게 체크되고 지금 하락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90% 이상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졌고, 그러면은 이거 끝난 건가?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봐요. 일주일 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많이 올랐고 저항되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뭐 첨단세액 공제 조기 일몰 이 뉴스가 빠지는 구간에 나오면서 거기에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내가 저가에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이게 10% 빠졌으니까는 바로 내일 사야 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느긋하게 100% 올랐으니까요. 이게 조 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지금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던 3만원대 초반 요 구간만 다시 와서 또 좀 빠지겠죠. 그때 다시 한번 체크되고 다시 한번 매매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6일날 말씀드렸던 농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바로 요 구간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때 그 농심 가격 오른다라고 해서 아마 4월 달이니까 3월이니까 한 3월 중순에 가격 상승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음식료 같은 업종들은요, 천천히,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은 정말 사놓고 돌아보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상승을 했죠.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흐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신정부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쪽에서도 추가적인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가 사실 삼양식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그걸 따라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농심 이 종목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차로는 한 여기까지 한 50만 원, 그렇죠? 제가 딱 2차는 딱 50만 원 딱 말씀드려놨어요. 그러니까 좀 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내에서 40만 원 초반에서는 다시 매수하세요. 매수하셔가지고 또 45만 원 돌파되는지 보고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또 하락, 상승, 이거 반복만 하면 한 50만 원은 다시 언제 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놓으면은 큰 수익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자, 일렉트릭, 자, 요 구간이죠. 사실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은요, 바로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지금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종목이나 이런 걸 추천할 때는 항상 이 돌아 나가는 흐름, 그런 구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초입에서 말씀을 드려서 뭐 구간에 한 번 더 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신고가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1차로 37만 원 말씀드렸고, 딱 38만 2천 원 했는데, 한번 시장 또 35만 원까지 한번 밀렸다 다시 또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 라인 보시면 저는 한 40만 원, 43만 원, 43만 원 2차 가격으로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얘도 신고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43만 원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자, 원일 TNI. 자, 원일 TNI.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때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원일 TNI가 관련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상장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단기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신규주 할 때는 어떻다? 상장한 고가 대비 40에서 50% 이상 하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단 한번 세게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고가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가권에서의 흐름을 했을 때 딱 40%, 그렇죠? 추가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 딱 그 흐름 하락했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 그 다음날도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러면 다시 또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구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27,000원을 지켜주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하셔야지 무조건 빠지니까 내가 더 사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주는요 오버행 물량, 그리고 신규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다른 가격, 다른 시기보다도 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TNI 같은 경우는 항상 반등하는 그런 구간을 찍고 반등할 때 꼭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총 4종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는 좀 은근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슈 자체가 상법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날 그 민주당 쪽에서 했다가 일단은 부결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추진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국내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또 유권자죠.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을 거스르는 내용들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4월 달에 비서실장 만나면서 빠른 시일 내에 4천, 5천까지 맞는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국제법제사회에서 하면서 논의까지 한다라는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그 목소리를 조금은 더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그 당의 이소영 의원이 또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상쇄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밸류 정책 같은 경우도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업체들이 이번에 법을 통해서 좀 그 밸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도적으로 더 잘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밸류 정책을 썼던 애들보다도 상법 개정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이제 밸류 정책에 동참하면서 주가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왔느냐? 자, 몇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쪽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콜마홀딩스, 두산, HD현대, 삼해홀딩스, 영업무용홀딩스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 콜마홀딩스, 영업무용홀딩스, 두산, HD현대 사실 어떤 것들을 사도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오른 사조산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PBR로 따지면은 0.35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8배라는 0.8배까지는 올려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0.8배만 한다 하면은 약 2.34배?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보다도 2배는 무조건 올라야지만 우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 정책에 맞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산업. 자,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도 살짝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사실 그동안 사조산업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계열회사 좀 되게 많죠. 사조산업,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캐슬렉스, 골프장이나 이런 거 다 얘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산 재평가를 해버리면 여기서 엄청나게 그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하면은 이런 사조산업 같은 그동안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던 애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조산업이 다음 미인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 5만 원 정도로 한정하겠습니다. 목표가는 0.38배에서 0.8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한 8만 원대까지 딱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한 5만 원대 1차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8,000원 보고 있고요. 사조산업 저는
괜찮다라 보고 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PER로 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놓으면은 돈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리뷰도 많이 하시고 종목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과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청하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